결국 기어코 결과 발표가 됐죠. 김용빈 1위는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자신하더니 결국에 라고 이 기존 홍보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마치 김용빈 가수가 1등을 못할 것처럼 또 TV조선에서 어그로를 끌었다라는 걸 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김용빈이 손비나와 또 맞붙는다 라는 타이틀로 기사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쓰는 순위 쟁탈전 두 번째 라운드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죠. 손비나 가수의 마지막 노래 무대가 그 전주에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김용빈 가수가 혹시라도 지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셨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손비나와 박지후의 예선 무대가 배를 벗었고, 두 사람은 치열한 상위권 경쟁 구도 속에 후발주자로 나서면서 순위 판도에 긴장감을 더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숨막히는 예선에서 살아남은 탑5는 타이틀 매치에 걸맞은 역대급 무대를 쏟아냈고, 이미 지난주 방송에서 여유있게 1위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자신했던 김용빈도 무대를 앞두고선 결국 퇴근하고 싶다며 여유 뒤에 숨은 부담감을 드러냈다. 설상가상 그에게 주어진 신청곡은 현역 22년 차인 김용빈조차 무대에서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였다. 앞서 김용빈의 견제 1순위로 지목된 손비나는 용빈아 기다려라 라는 야심에 찬 발언으로 기세를 떨쳤는데, 회심의 선곡으로 100점을 예상한다며 자신만만해했고, 결국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현장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손비나의 무대를 본 출연진은 사고다 사고라며 녹화장을 뒤흔든 무대에 입을 떡 벌리고 말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단 말이죠. 김용빈 영원한 1위에 등극했다, 1위 자리를 주고 싶다, 양보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자, 김용빈 가수가 결국에는 1등을 다시 거머쥐었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계속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손비나 가수가 1등하는 게 정말 사고다. 그렇게 된다면 TV조선은 뒷감당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만 아마 이 미스터트롯3 제작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다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용빈 가수가 마치 1등을 못할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바로 방송 시청률에 악영향을 끼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제작진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원했던 그림이 아닌데, 이거 너무 불안한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무리 없이 김용빈 가수가 1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1위 하고 싶지 않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무심한 세워라, 냉정한 세워라. 녹화 3시간 만에 결국 무대에 올라가며 최후의 타이틀 매치가 펼쳐졌죠. 김용빈 가수와 천록담 가수의 타이틀 매치.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다 잘하네요. 저는 근데 1위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한 번 했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능감을 가지고 한 말이지만 역시나 1등의 여유는 남달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다시 1등한 것 같아요. 나훈아 선생님의 무심세월을 선곡하여서 무대를 펼쳤고, 한 번도 무대 위에서 부른 적이 없는 노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 불렀습니다. 진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물했고, 대결 결과 다시 한번 1위를 달성하며 왕관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맞잖아요.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용빈 가수가 1등을 안 하고 손비나 가수나 천록담 가수가 1등을 했다면 이것은 TV조선의 좌충수죠. 자충수라고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만들어서 1등으로 지금 결과에 뽑힌 자신들의 간판 스타를 끌어내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결국 다시 1등 자리를 탈환하면서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도 아주 그냥 맛깔나게, 그리고 감성 짙게
소화해버리는 김용빈 가수의 저력을 봤습니다. 하지만 예고편에서 우려됐던 장면들도 나왔습니다. 트롯맨들의 체육대회, 이거 굳이 해야 될까요? 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지컬 트롯 왕이 되기 위한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이거 재미가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노래 무대가 중간중간마다 팀전 형태로 보여져서 뭐 노래 듣는 재미가 있었지만 굳이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씨름 한 판을, 이게 뭐 연휴도 아니고 설날이나 추석처럼 그런 명절 기간도 아닌데 굳이 왜 이런 것을 했어야 했을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밀가루 옮기기에서 얼굴에 밀가루 범벅이 되고, 그래도 비주얼을 사수한 김용빈 가수에게 모두가 놀랐고, 그리고 품격의 인간화라고 평가받은 김용빈 가수의 독보적 예능 플레이. 물론 김용빈 가수의 활약으로 재미가 있었습니다만 이어진 씨름 대결에서 피지컬부터 압도적인 상대 고정우 가수에게 대항을 했고, 김용빈 가수는 상대 고정우에게 매미처럼 매달리는 획기적 기술을 시전하여 현장을 초토화했습니다. 물론 김용빈 가수가 젠치하지 않고 멋만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내던진 예능 방송을 위해서 자신이 좀 망가져도 이 귀공자스러운 이미지를 내려놓고 즐거움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이 모양새가 저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김용빈 가수가 사실 근육 운동을 엄청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많은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손톱 관리까지 하는 세심한 남자인 김용빈 가수, 체육대회에서도 우아함이 폭발했다. 이렇게 매미전법을 활용했었죠. 아마 김용빈 가수가 자신의 겉멋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연예인이었다면 이런 모습 안 보였을 겁니다. 그만큼 이 제작진과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할 수 있게, 분량을 뽑아낼 수 있게 굉장히 애썼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가수들이지 않습니까? 예능인이 아니잖아요. 가급적 이런 몸으로 때우는 예능 기획보다는 이 가수들이 노래를 통해서 뭔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재밌으면서도 감동을 주는 콜센터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방송이 저는 계속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예고편을 좀 살펴보면 좀 놀라운 것들이 있었어요. 돌아온 젊은의 행진, 추억의 차트쇼라면서 많은 가수들이 등장을 하죠. 박지후 씨도 정말 유명했던 가수의 노래, 1위 후보 변진섭 씨의 노래, 송창식 씨의 노래, 이문세 씨의 노래, 조용필 씨의 노래, 그리고 강승모 씨의 노래까지, 이 각 탑7 멤버들이 자신이 손꼽았는지 아니면 뭐 당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어울릴 법한 가수들의 노래 무대를 들고 나와서 부르는 걸 볼 수 있고, 독특하게도 김용빈 가수는 양수경님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실 이게 김용빈 가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소화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양수경님의 노래를 굉장히, 뭐 예고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청량한 음색과 중저음의 목소리를 갖고 있지만 이런 리듬감이 있는 노래도 잘 소화하는 김용빈 가수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예고편에서 참 재미가 있었던 건 6월 넷째 주 1위는 과연 누구인가? 전 이걸 보고 야, 또 순위 발표를 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1위는 없다. 반전이 나왔죠. 그러면서 차트를 뒤집을 가왕의 등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진들이 입을 쩍 벌리고 막 경악하는 표정이 드러나죠. 제 예상이지만 이제 사랑의 콜센터에서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다른 가수들을 초빙해서 무대를 꾸미는 그런 뭐 홍보성이죠. 앨범이 나왔거나 아니면 뮤지컬이 곧 오픈이 되거나 아니면 영화 개봉을 앞둔 다양한 방송인들이 초대가 되어 노래를 보통 부르는데, 그래도 가왕이라고 했으니 아마 같은 가수 선배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이 등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김용민 가수가 뭔가 택배 상자를 들고 알 수 없는 수신호 같은 소리를 내면서 이 주택가를 돌고 있어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김용빈 가수가 들고 있는 이 택배가 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건지, 아니면 앞에 보여줬었던 가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김용빈 가수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수많은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는 이 탑7 멤버들이 이 노래의 원곡자들을 만나 찾는 그런 과정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물론 저 많은 가수들이 다 나올 수는 없고, 김용빈 가수가 부른 양수경 씨와 관련된, 또는 양수경 씨 본인과 만나는 그런 장면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용빈 가수가 택배를 들고 주택가를 거니는 이 장면이 아마 다음 주 사랑의 콜센터의 새로운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땐 팬에게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도 확률이 높지 않나 싶은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총명하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다양한 의견을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빈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다더니 손비나를 견제, 리허설부터 난리쳐. 기사 제목이 글쎄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결국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이 참 이상한, 다시 쓰는 미스터 트롯 3, 아무 의미 없는, 이 경연도 아닌 이상한 프로그램을 제작진은 다음 주까지 미뤘습니다. 다음 주 최종 순위를 발표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참 어이없고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김용빈 가수의 윤복희님의 여러분 무대로 현장 분위기를 완벽하게 장악을 했고, 1위 자리는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었던 김용빈 가수의 자신감이 무대 위에서 현실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현재 천록담 씨가 또 한 번 100점을 기록하면서 김용빈 가수를 바짝 추격한 거죠. 근데 뭐 어찌됐건 천록담 가수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진에게 좀 의문점을 던지고 싶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1등 발표가 끝났고 순위가 끝난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경연 같은 형태로 흘러간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아직 공개되지 않은 손비나, 박지후, 이 두 사람의 활약에 특히 김용빈 가수가 가장 견제되는 상대로 손비나를 지목하며 리허설부터 난리를 치더라. 만만치 않은 무대를 기대하게 했던 바, 손비나 가수는 지난 경연과는 전혀 다른 반전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참 홍보가 황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상위권 경쟁 구도 속에서 손비나와 박지후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 다음 주 방송을 향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가수들을 농락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모르겠습니다. 뭐 과거 사랑의 콜센터 시즌 1 때도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참 제작진이 이 뭔가 예능 방송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설정 잡는 부분이 너무나 미흡하다. 시청률은 또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률을 볼까요? 이번 사랑의 콜센터 시청률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오히려 저번 주보다 대폭 하락했습니다. 4.9%대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사실 미스터 트롯 시즌 1도 그랬습니다. 1등을 한 임영웅 가수가 다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미스터 트롯 3는 다를까요? 김용빈 가수가 분량이 적거나 김용빈 가수가 이렇게 홀대당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면, 이거 방송 보던 김용빈 가수를 응원하는 사랑빈 회원님들이 다 이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굉장히 뭐 엄청난 기획 의도에 만들어진 방송편인 것처럼 TV조선은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다. 김용빈 가수를 홀대해서는 사랑의 콜센터 시청률 5%대도 장담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번 주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가. 그러니 이번 주에도 이렇게 대폭 하락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 예고편을 보면 이 김성주 씨가 이러한 말을 하죠. 오, 저기 나무를 타는 코알라가 한 마리 보입니다 라면서 그 다음 장면에 어떻게 됩니까? 김용빈 가수가
씨름을 하다가 거의 뭐 날아가듯이 쓰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김영빈 가수가 운동을 전문적으로 했다거나 오래 했다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남자 가수잖아요. 여성 팬분들이 압도적인 남자 가수 아닙니까? 굉장히 약체인 것처럼, 굉장히 신체적으로 남성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처럼 이 방송 프로그램이 예능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뒤에 가면 이 김용빈 가수를 초식동물로 표현하며 맹수들이 나타났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천록담, 뭐 손비나 이런 가수들이 막 굉장히 힘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가수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상위 포식자는 무엇인가? 이때 누가 가장 불리합니까? 김영빈 가수가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김영빈 가수를 굉장히 초식동물의 반란이다라면서, 그러니까 힘이 좋고 힘을 잘 쓰는 가수들은 육식동물, 김영빈 가수는 초식동물이라고 뭔가 내리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사실 1등을 한 진에게 이 정도까지 좀 이미지가 망가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이미지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토크쇼라던가 개그 감각을 통해서 예능감을 표출할 수 있는데 김영빈 가수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이 몸을 쓰는 장면을 굳이 연출해서 그 전에 있었던 것은 1등을 한 김영빈 가수를 무시하는 처사에 가까운 갑자기 재경연을 기획하지 않나. 그 다음 주에 이게 끝나고 하는 방송에서는 김영빈 가수를 초식동물로 취급하며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막 씨름을 하다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굉장히 클로즈업을 하지 않나. 1등을 대우해 준다라는 느낌을 어디서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고, 자, 이런 김영빈 가수가 최근에 손비나 가수와 많은 방송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힘을 쓰는 대목에서도 손비나 가수가 유리하겠습니까? 김용빈 가수가 유리하겠습니까? 손비나 가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 경연 이상한 이 다시 쓰는 미스터 트롯 3 결과 발표도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최종 순위를 발표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모습을 탁 해놨잖아요. 이 뭔가 TV조선이 굉장히 의도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맹렬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일 수가 어떻죠?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해도 어떻습니까?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김영빈 가수를 응원하는 많은 사랑빈 회원님들이 왜 속상할 수밖에 없는지를 뭐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또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잡지 촬영을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잡지 촬영을 함께 했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몰랐었던 비하인드 인터뷰 영상이 또 한번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조금 말씀드려 보자면 손비나 가수가 이러한 말을 해요. 떠올리기 쉽지 않은 기억은 경연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용빈이와 둘이 남았을 때다. 서로 경쟁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김용빈 가수도 저도 그랬다.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아서 결국 자연스럽게 둘이 붙게 됐다. 손비나 가수는 심지어 둘 다 너무나 화가 났다. 왜 하필 우리 둘이 붙는 거야? 붙는 거는 일단 용빈이만 아니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김용빈 가수 역시 저 역시 손비나 가수만 아니면 됐겠다. 친구이고 서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가 생각하는 최고의 무대에 대해 손꼽자 김용빈 가수는 손비나 가수의 가버린 사랑을 꼽습니다. 손비나 가수는 또 김용빈 가수의 감사를 꼽으면서 용빈이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노래의 진심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느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손비나 가수는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연을 많이 나갔었고 웬만한 무대는 거의 다 나갔지만 항상 결과가 안 좋았다. 계속 결과가 안 좋다 보니 결국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요. 여기에 관련된 팬분들의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미스터 트롯 2에서도 이 손비나 가수가 경연에 등장을 해서 팀전에서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때 김용빈 가수가 이러한 말을 함께 해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끝까지 하다 보면 뭐라도 된다. 그게 비나와 내가 비슷한 것 같다. 끈질기게 버티면 한이 돼서라도 노래에 담겨 나오더라. 김용빈 가수가 손비나 가수를 누구보다 응원하고 있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트로트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외길 인생이다. 왜냐하면 아무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다. 다른 장르를 하자 하더라도 제안이 왔어도 하지 않았다. 이수만 선생님이 아이돌 하자고 했을 때도 거절했다. 다른 직원을 방송국에서 보냈지만 그래도 내가 못한다고 했다. 이제 와서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래서 트로트를 하길 참 잘했고 후회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김용빈 가수를 누구보다 존중하면서 리스펙하는 것이 바로 손비나 가수이며 이 무대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었던 것이 김용빈 가수와의 대결이었고 김용빈 가수 역시 손비나 가수와 대결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프로그램 제작진이 끌고 가는 이 모양새를 보세요. 두 사람을 계속 경쟁 구도로 만들면서 팬덤끼리 충돌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서로를 응원하고 절친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게 설사 TV조선 제작진이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붙여서 여러 프로그램에 등장을 시키는 거라 할지라도 무엇이 됐든 1등 가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홀대하는 모습, 웃음파리로 끝내는 이런 이미지 소모성 형태는 시청률 하락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팬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을 때 TV조선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